자, 이번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입니다. 살 때는 5억에 샀고 팔 때 가격은 50억입니다. 필요 경비 0, 입주권 필요 경비 또한 0입니다. 그러면은 취득 일자는 2001년도 1월 1일 날고 파는 날짜는 25년 4월 30일, 거주 기간은 20년일 때, 이럴 때 양도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제 이 사례는 앞에 사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니죠. 순수하게 지금 주택인 상태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금액은 뭐 취득가액 5억과 양도가액 50억은 똑같이 줬고, 네. 그다음에 거주기간도 20년은 똑같이 줬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입주권 양도 차익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입주권 아직 되지를 않았으니까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50억에서 단순히 5억 차감하셔가지고 45억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앞에 거보다는 조금 커지겠죠. 네. 왜냐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 난가하고 안 난가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27억 3,600 정도가 순수하게 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앞에 거보다 크다 많아요. 보니까 납부세액이 2억 7,500 정도로 앞 사례보다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단순 비교를 한다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입주권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서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입주권이 아닌 주택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입주권 양도 차익 자체가 빠져버리고 그 기간 동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많이 적용이 되니까 대부담 측면에 있어서는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 사례 모두 다 입주권도 필요경비가 없는 것이고 일반적인 필요경비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변수는 재건축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분담금이 나올수록 필요 경비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금으로 내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입주권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봐야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재건축 분담금이 관련 필요경비로 빠진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까지 시가가 상승된 부분은 어차피 주택으로서 상당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입주권 상태로 처분을 하게 되더라도 그 뒤에 재건축 분담금이 상당히 이제 금액이 크다면 입주권 양도 차익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매도를 하셔도 지금 현재 주택인 상태로 매도를 하시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과세 여부를 판정을 할 때 관리처분 인가 이전까지 소유하고 계셨던 소유주분들은 비과세 여부 판정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비과세 특례 규정, 즉 12억까지는 비과세라는 얘기잖아요. 그 12억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는 보유기간의 문제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요건이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있어서 12억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멸실을 하지 않은 상태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되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봐서 12억 공제 여부를 판정할 때는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 주택으로 있다 손치더라도 그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소득세법 안에서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기준과 12억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보유기간을 판단할 때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최근에 매입하신 분들이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최근 2년 내에 매입하셨던 분 중에서 12억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를 입증하면 네,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입증이 되면 어찌됐든 보유기간으로는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25년 6월 30일 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왔습니다. 25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다. 25년 6월 30일 하고 1월 1일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네. 25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해서 원조합원에 해당은 된다 손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금액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25년 6월 30일 이후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확인이 되고 이러면은 12억 비과세 되는 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2년 이상 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예, 자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12억 비과세 부분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입증이 되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까지 합산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7년 8월 2일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면은 거주 요건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부분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입하신 분들은 비과세 요건에 반드시 2년 거주하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 예. 그리고 세무사님,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부분의 판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12억 비과세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가장 많이 이제 그 이슈화되고 신고를 잘못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8월 2일 이전에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 뭐 불필요하지만 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우리가 소득세법에 보면 표 2라는 게 있습니다. 표 2가 뭐냐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는 거죠. 거주기간 요건이 있고 보유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취득 시기 이런 거 불문하고 2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으로서 표 2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유의하셔야 될 거는 1세대 1주택을 판단했을 때 비과세 여부, 그 거주기간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거주기간을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 2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뭐 주택이 바로 없어지거나 뭐 바로 이사를 나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철거되지 않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면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 표 2를 적용받기 위해서 거주기간에 산입을 시켜줍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이냐 이후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는 그 이후라 할지라도 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 거주기간도 포함을 시켜준다 하는 거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양도세 계산에서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양도세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구간을 나눠서 주택일 때 양도세와 또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세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